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7페이지 광역도시계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이 목차표를 항상 참고하시면서 어디쯤 지금 이 내용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히고 그 체계가 잡힌 구획 안에서 나의 기억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와 그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는 둘 이상의 6곳, 그러니까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둘 이상의 6곳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곤 하죠. 그리고 또 일부도 가능하다는 것, 꼭 전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구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느냐, 그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정한다는 점, 국토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도지사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을 때 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마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서는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옆에 이 숫자가 나온 게 바로 그동안 중국 출제된 그런 횟수를 말하는데요. 제가 34회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최소 15회 이상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표기 횟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통 7, 8회까지 나온 게 이제 최고 많이 나온 것이고요. 3회, 2회, 3회만 나와도 빈번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회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1이 이제 또 2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를 보면, 국토부 장관의 지정 시에는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제 지방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알려주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은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꾼단 말이죠.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틀릴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의 계,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 그래서 도계장, 양계장이 아니라 도계장이겠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도계장 외워두시고요. 이 중간에 이제 광역계획권은 지정이 된 광역시의 장기발전, 특별시의 장기발전, 특별히 이 광역시의 장기발전 하면은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광역계획권하고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광역계획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도 당연히 수립할 수가 없겠죠. 이 광역계획권의 법적 성격을 보면 비구속적 계획과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속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이걸 대상으로 뭐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점, 그 내용은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자,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인데요. 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네,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은 빈출 부분이니까 잘 이해 및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원칙적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제 원칙 1, 공동 수립하는 경우를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자, 이거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부분 꼭 잘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단독 수립해야 하는데,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도지사가 그냥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원칙 1, 2를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단독 수립할 수도 있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인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타 부분은 실제 교재에서는 다 수정이 돼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맞닥뜨리는 굉장히 헷갈리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 당일까지 한번 꼭 확인해 두고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 10차례 20차례 이상 반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승인권자 부분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암기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다.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같은 도, 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시군도,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그러니까 둘일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둘시도국, 가시군도, 둘시도국. 웃기긴 하지만 이게 입에 붙도록 암기해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바로 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가시군도, 둘시도국, 가시군도, 둘시도국.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헷갈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광역개혁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아니죠. 시장군수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공법에 나오는 어떤 무슨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서비스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을 위한 절차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승인을 위한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수립을 위한 절차는 기공지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공청회가 필요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수립을 하고요. 승인을 할 때는 협심승 이렇게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죠. 자, 그래서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보면은 기초조사,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이 부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는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 해당됩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에는 이제 공청회를 연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살펴보면은 이 공청회, 즉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이 광역도시계획과 다음번에 출연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해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생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공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로 뭐 현장에 그 설명하는 현장에 의견 청취하는 현장에 모일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시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냥 일단 공람, 공시와 열람 내용을 말하자면 좀 순화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두시면 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꼭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공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는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각 지방마다 지방의회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를 청취하는데 두 개로 나눕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의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수립 시에는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해야 하며 관계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의견 제시 기한은 이제 30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이런 거 말이죠. 네, 승인 없이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이렇게 같이 가시군도 둘시도국 외워두시면은 승인권자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되죠. 가시군도 둘시도국.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을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도지사일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부 및 공고 열람을 보면은 국토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국토부 장관은 직접 본인이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에서 국토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직접 일반인에게 열람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계속 반복될 거지만 공법의 열람은 대부분은 14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0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먼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나중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30일 이상이 나오고요. 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기간 제한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 꼭 계속 반복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일이 되는 거는 첫 글자 따서 군이 아니라요, 광기정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광기정관. 네, 30일은 정관이 얼마나 광기가 많이 있으면은 30일이나 걸쳐서 만들었겠어요? 30일 광기정관,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다음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